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스페셜. 오늘도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스페셜한 수익을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정일인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정말 힘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 메모리의 상장 서프라이즈, 거기에다가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 심지어 실적 발표를 앞둔 경기의 심리까지 겹쳐지면서 이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CXMT의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시선이 결국에는 중국 메모리로 몰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우려감 속에 우리 반도체주는 참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 전문가들은 펀더멘털의 문제는 없다.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낙폭을 키운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바로 다음 날에 앞두고 있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전략 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간단하게 또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또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지켜보도록 하시죠. 먼저 이번 주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지부터 아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 낙폭의 이유, 세 가지를 제가 좀 추려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들이 다시 발발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AI 투자에 대한 의심과 CXMT의 위협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알파벳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좋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자세하게 지켜보면 이 자본 지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말의 즉슨 우리가 돈 번 거 다 투자할 거야. 주주 환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들으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주주 환원을 안 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야? 심지어 FCF,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9억 달러로 적자로 전환되기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투자 지출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말에 나왔던 이 CXMT 위협까지도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죠. 지난주 금요일에 나타났던 강제 노동의 이런 관세. 이 각 나라에서 강제로 사람을 부려서 만든 물건에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거야 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개의 나라에 최대 12.5%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CXMT, 창신 메모리 먼저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우선은요. CXMT, 삼성전자 제품보다 비싸다? 사실 중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가성비 아닐까요? 보통 중국은 되게 싸고 조금 좀 퀄리티는 떨어지더라도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중국 시장이 이게 미국의 제재로 해외 구매가 안 되고도 하다 보니까 중국 내 CXMT의 물량이 금값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능이 떨어지던 칩이 이제는 메인보드 호환성까지 맞추면서 기술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물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을 했죠.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요. 근데 다만 이 CXMT가 대규모 공장을 대거 늘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이 늘어나게 되고 그 공장의 밸브가 한꺼번에 열리게 된다면요. 물량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성능까지 갖춘 중국산 디램이 결국에는 이 디램 시장, 글로벌 디램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점유율표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그 다음이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 4위가 CXMT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마이크론이 정부에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안달이 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CXMT 과연 어떻게 더 위협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AI 말고도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먼저 이 강제노동 관세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거는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타난 갑작스러운 관세입니다. 사실 지난 2월부터 10%의 관세를 쭉 때리고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효 기간이 지난주까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관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당장 우리가 무슨 명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관세를 그만두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이 강제 노동 관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세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블룸버그 분석을 통해서 지난 6월 제한한 기준으로 본다면요. 기존 임시 10% 관세에서 새로운 12.5% 관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체 평균 관세는 0.5포인트 오르는데 그칠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0에서 12.5가 아니라 10에서 12.5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사실은 좀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상당수가 이번 타격에선 조금 비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철강 같은 이런 업종들이 이미 무역 확장법이라는 관세를 적용 중입니다. 이 중복 과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강제노동 관세는 우리에게 큰 타격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을 먹여 살리는 자동차나 반도체 장비 같은 그런 다양한 업종들이 이번 강제노동 관세에선 직접 사정권에서 비켜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강제노동 관세 대신 과잉생산 조사라는 겁니다. 무역법 301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요, 너네 나라에서 계속 많이 만들어서 그 잉여 상품이 우리나라에 왔어.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낮아질 건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미국의 그 산업은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인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 것이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질 좋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싸고 퀄리티 있게 많이 만드는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미국이 그거를 과잉 생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물망 안에 걸려있는 그 종목들이 전자, 자동차, 기계, 철강, 석유화학 이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주력 업종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 과잉 생산 조사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요. 이전에도 사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한국 이전에 1997년 자동차 수출 장벽과 관련해서 이런 무역법 301조도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관세 없이 원만히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MOU 체결을 한 상태에서 관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01조를 휘두르는 진짜 목적은 협상용 카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폭탄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협상 카드를 가져와라라는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가 이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이번에 다가오는 이 301조도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세 말고도 이번 주에 있을 실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당장 내일 있고요. 또 MS, 메타, 애플, 아마존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저희 수익의 날개를 달아주실 한윤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시황에서도 잠시 얘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이야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는 게 더 좋겠죠. 참고로 특히 오늘 같은 폭락하는 장안에서는 오늘 같은 라이브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장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떤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할지 그런 부분들 다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매일 밤 그리고 특히 오늘 밤 9시에는 이 라이브 시청이 꼭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래는 라이브 방송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교육 자료요. 그냥 교육 자료도 아닙니다. 이거는 시중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지 않은 비밀 교육 자료가 있는데요. 그 비밀 교육 자료 딱 오늘만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그 교육 자료와 더불어서 라이브 방송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휴대폰 카메라 꼭
꼭 챙겨주시고요. 그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하단 자막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참여하시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또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수익의 날개를 달아주실 한윤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넘어와 봤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죠. 네, 오늘 장 정말 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정말 제가 오늘 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네. 한숨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투자자들 또 시청자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네. 또 어떤 대응을 그냥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대표님께서는 또 할 말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할 말 많아요,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빠르게 알려주시죠. 사실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 뭐 참 진짜 뭐 보기도 싫은 그런 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을 또 외면하시면 안 되고, 자, 이 시장이 과연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해법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 시험 보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냥 시험지 막 구겨놓고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시험지에서 또 오답 노트를 또 하나하나 내가 뭘 틀렸는지 그걸 또 분석하는 그런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어떤 그런 학생의 모습처럼 뭐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뭐 저희 시장이 오늘 하루만 또 이달까지만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 나가실 수 있는지 그 이야기 보따리를 오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뭐 조정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살짝 어떤 눌림이 온다든지 어떤 이렇게 되돌림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점들, 그 기준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 교육 내용까지도 알차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렸던 이 모든 자료까지 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꼭 받으셔서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점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도 좋으실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여러 포털이나 이렇게 검색을 하신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 어떤 필살기와 같은 그런 자료를 사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갖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까지 꼭 같이 공유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좀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저희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방에 함께 입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또 그 자료 공유하시고 21시에 또 깊게 제공해드리는 저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은 내일 시장을 좀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한번 좀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뭐 워낙 방송 매체에서 뉴스에서 뭐 속보까지 나올 정도로 뭐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 아니 오늘 시장 왜 빠진 거야?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CXMT 지금 뭐 우리 좀 전에 저희 뭐 아나운서께서도 같이 이 CXMT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뭐 증설 가능성 자 물론 증설 좋습니다. 증설하고 규모 늘리는 거 좋아요. 자, 지금 현재 뭐 CX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이제 뭐 격차를 좀 줄여오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AI의 반도체 부분 아직까지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는 초격차의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 생산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어떤 고객사와의 여러 어떤 신뢰관계, 그 다음에 그 검증의 과정, 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재 포지션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당장 이 공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 매출 영업이익에 아주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일까라고 놓고 봤을 땐 아직이란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D램 영역과 또 HBM의 어떤 AI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그 격차의 차이는 물론 상당히 지금 뭐 CXMT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초격차는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또 엔비디아 뭐 AI 투자 금융 지원 뭐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강하게 좀 더 이거 도대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정말 AI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게 진짜로 어떤 실수요의 어떤 기준에서 앞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라는 의심을 살짝 가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캐펙스 투자의 어떤 그 지출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앞으로 산업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축소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자, 우리는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이슈에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 방향에서 과연 정말 이 업황이나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의 펀더멘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환율이 물론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차익 실현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유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의 매출 전망이 사실 지금 낮아진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매출 전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또 앞으로 3분기, 4분기, 내년 전망치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매출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에서 충분히 저점의 어떤 매수에 대한 어떤 기회가 상당히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흐름을 저희가 차트의 흐름에서도 같이 한번 놓고 보시면은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 쭉 연결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추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전체 추세의 흐름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저점에 대한 어떤 반등의 구간까지 지금 딱 터치를 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큰 방향성에서 놓고 봤을 때 아주 크게 시장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고점 대비 한 40%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힘드신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반등의 흐름, 그 힘이 과연 남아 있느냐, 그거를 체크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또 좀 심리적으로 마음에 또 좀 안정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자, 이거를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한번 놓고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그냥 한 방향으로만 쭉 올라가지만 않죠. 자, 주가가 상승을 한다 했을 때는 결국 이렇게 되돌리면서 어떤 우리가 눌림 구간에 주가가 터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구간의 어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고점 대비 되돌림 흐름의 어떤 비율을 저희가 이제 계산하는 산술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체크의 흐름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요 다음 교육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요 지금 오늘 이 구간은 이 아래 저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해 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흐름에서 차익 실현의 매물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고점 대비 지금 거의 한 50% 가까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시장의 붕괴 수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따 인사이트 있게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요. 이제 월봉 차트로 한번 여러분들이 전체 비교를 한번 해 보실 텐데 자, 월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아래 저점 약 한 2,400포인트에서부터 강하게 뻗어 올라오는 9,50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주 긴 랠리가 펼쳐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눌림의 어떤 흐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착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눌림의 흐름의 기준에서 전체 추세의 이탈의 흐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추세의 흐름의 기준에서 지금 오늘까지 해서 7월 한 달 동안 상당히 강한 깊은 조정이 있기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흐름의 기준에서 과연 반등의 에너지가 남아 있느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번 한 달 동안 강하게 눌릴 수밖에는 없었던 이유들 사실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뭐 메타에 대한 어떤 코멘트,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어떤 보고서 등등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코멘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려가야 하는 이 와중에 사실 시장이 발목 잡혀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시장은 강하게 올라왔던 이 흐름 속에서 한 번 더 상승에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자격 검증을 한번 거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조정의 이 폭의 흐름이 이게 지금 과도한 것인가 아니면은 충분히 이 시장의 어떤 흐름의 기준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좀 적정한 어떤 수준인가. 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흐름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의 기준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잘 갖고 계시면 앞으로 이런 지수 전체의 어떤 시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별 종목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이 조정의 흐름이 이 정도가 적당하다 싶을 때 여기서 반등한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라든지 어떤 목표가 조절이라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매매의 가장 정말 골든 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어떤 지금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단 자막을 통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요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필살기와 같은 그런 흐름 공략 정보 같이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한현석 대표님께서 시황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또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이번 달은 더 상승하기 위한 점검이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7월에 정말 많은 노이즈들이 있긴 있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노이즈를 감내하고 있는 우리들이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조정을 또 반등을 노려볼 만한 이슈들이 있을지 또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사실은 혼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를 바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자막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를 잘 챙겨 두시고 하단 자막을 잘 활용해 주시면요. 대표님과 함께 오늘 밤에도
오늘 밤 9시에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상담, 또 시장 설명, 종목 설명에 대해서도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통 때는 저희가 이 라이브 방송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참고로 딱 오늘만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비밀 교육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온전히 혼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그 필살기를 오늘만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이 필살기 알고 싶으신 분들, 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휴대폰의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하단 자막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대표님과 함께 반등, 되돌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네, 저희가 요즘 또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네. 반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사실 주가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뭐 중간에 눌림을 받고 이제 조정을 뭐 지금처럼 뭐 과하게 받을 수도 있고 살짝 받을 수도 있고 네. 자 그런데 이 흐름이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시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왜냐하면 다르죠. 대략 이런 구간에서 거의 멈추더라. 여기서 거의 반등이 나오더라.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더 좋은 거고 여기서 네. 반등이 나오면은 나쁘고. 자, 오. 그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실질적으로 어떻겠어요? 기다릴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 수치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MBTI가 T이신 분들 특징이 있어요. 네네. 수치가 없으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F든 T든 많은 분들한테 저는 오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이 수치 구간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실 때 사실 더 많은 어떤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좀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육 자료는 오늘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다 같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드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만 저희가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빨리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네. 선착순 몇 분께만 드리나요? 선착순은 일단 기본적으로 30분이기는 하지만은 간당간당한데요? 좀 사실 좀 간당간당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오늘은 정말 저희 고급 1급 자료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매매를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의 어떤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그 내용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주가는 항상 한 직선으로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요? 살짝 이렇게 되돌림, 이렇게 눌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조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승분보다 어떤 하락의 흐름, 그다음에 또 상승의 흐름,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파동을 가지고 우리는 주가는 우상향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파동 속에서 잠시 눌리는 이 하락의 흐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멈춰야 될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까지 저 조정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흐름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가의 어떤 좀 계산기 몇 번만 좀 두들겨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이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과한 어떤 공포스러운 구간이지만은 저희는 공포가 아닙니다. 기회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시면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공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오늘 기준점을 알려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되돌림이라는 거는 추세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 결국에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상당히 낙폭을 정말 키운 그런 어떤 시장의 움직임인데 과연 이 구간의 힘이 어디까지 이게 내려갈 것인가? 지금 거의 다 왔나? 아니면 더 가야 되나? 예,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 가장 좋은 되돌림이다라는 이런 어떤 타이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살짝 어떤 조정을 받고 주가가 잠시 쉬어가는 요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 가장 좋은 되돌림 어느 정도까지만 얘가 이렇게 빠져줘야지만 우리가 이 추세의 흐름이 살아있고 앞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자,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살짝 쉬고 잠깐의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고 계속 달리는 것과 계속 우리가 일을 하다가 그냥 아주 푹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느낌처럼 이 주식 시장에서도 우리가 빨리 더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가 완전히 다 소멸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적정한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을 받고 빠르게 우리가 또 탄력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숫자로 계산하실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캔들과 차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되돌림이다라는 거는 하락폭이 일단 가장 제한적인 게 좋겠죠.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가 살짝 이렇게 빠졌다가 바로 되돌리는 이런 흐름이 가장 이상적인 되돌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상승 추세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돼요. 뭐 거래량 또는 뭐예요? 거래 대금이 되겠죠. 자, 거래 대금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짝 주가가 눌리는 이런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버리면 그만큼 이탈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부의 차익 실현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 차익 실현 매물을 바닥에서 다시 잡아주면서 강한 상승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사실 거래량이 확 감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 자, 요거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의 어떤 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추세선이 유지가 돼야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요 구간에서 주가가 뻗어 나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눌리는 구간에서 딱 닿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얘가 과하게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실 좀 불안한 그런 어떤 추세의 이탈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고점 우리가 돌파했던 그런 어떤 전 고점도 어느 정도 다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어떤 양봉의 흐름이 강하게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추세의 흐름이 마무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되돌림의 비율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25%, 33%, 50%, 66%, 75%. 자, 이 되돌림의 흐름의 구간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의 비율이라는 이 숫자가 있는데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수학적으로 수열에 대한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이제 수열의 어떤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께서 뭐 이것까지를 다 아시려고 한다면 너무 좀 버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요 앞에 25, 33, 50, 66, 75. 그러니까는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그다음에 3분의 2, 그다음에 4분의 3 이런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전체 상승 구간의 25% 구간에서 되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요 구간 33% 구간에서 되돌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좀 더 내려와서 50% 구간에서 되돌리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66, 그다음에 75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하방에 내려오는 조정의 깊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조정의 깊이에서 각각의 비율의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과연 그 되돌림의 성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요 정도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면 요거는 강하게 가는 놈이구나.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되돌린다고 한다면 그래 조금만 요런 어떤 추세 흐름만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눈이 아주 넓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갖고 여기서 팔면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우리가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되겠네. 지금 여기서 내가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내가 강하게 던질 이유가 없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전략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전략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 전략 중에 가장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고, 요거 이제 방송 끝나면은 뭐 돌려보기 여러분들이 계속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요 교육 자료 다 같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는 같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 종목의 위치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은 너무나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되돌림의 구간들 제가 말씀드렸던 25, 33, 50, 그다음에 66, 그다음에 75 이렇게 구간이 있지만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실 이 전체 강의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의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2시간 분량의 강의예요.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게 사실 페이지 수만 하더라도 거의 50페이지가 나오는 그런 아주 막대한 그런 분량의 강의 내용인데 그 부분의 일부만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방송 시간 안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50% 구간까지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 증시 현재 코스피 전체 시장의 흐름이 왜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5% 되돌림이다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살짝 눌리는 과정인데요. 이 눌리는 요 비율이 전체 상승 비율에서 한 25% 정도만 살짝 주가가 눌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얼마가 빠지면 되는 거예요? 25%니까는 17,500원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주가가 만 원이 상승을 했고 만 원에서 25%가 빠지는 거니까는 실질적으로 2,500원이 눌림을 받는 거잖아요.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주가는 17,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2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17,500원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야,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추세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 25% 구간에서 되돌리는 종목들은요, 매우 강한 추세가 나타날 때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간에서는 살짝 눌렸다가 그냥 바로 그냥 슈팅에 나와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시면은 급등하는 종목들의 포지션을 잡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의 주가가 쭉 뻗어 나가다가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 한 17,500원 정도에서 얘가 반등이 나오고 갭상승이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캔들의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자, 그런데 그 구간이 요 25% 구간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그냥 그날은 그냥 진짜 뭐 용꿈 꾼 정말 돼지 꿈을 꾼 그런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상승을 계속하는 것보다 이렇게 잠깐의 되돌림이 나오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러면? 오히려 좋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저기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사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네. 가다가 조정을 받는 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차익 실현 물량을 이렇게 좀 받아주고 다시 소화를 시켜주고 가야죠. 그렇죠. 소화가 필요한 그렇죠. 거네요.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자, 우리가 이제 뭐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네. 한 방향으로 계속 먹기만 하지 않잖아요. 식당에서 가능하긴 밥을 해요, 먹더라도 먹으면서 잠깐 수다 떨면서 소화시키고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소화 물량에 대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흐름이 계속 연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조건들이 있겠죠. 자, 얘는 일단 강한 추세, 25%에서 뭔가 얘가 되돌릴 때는 강한 추세로 간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공격적 눌림목의 어떤 매수 기회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려오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똑같이 하락폭의 25%밖에 돌리지 못하고 얘가 다시 이렇게 꺾인다?
자, 그럼 반대로 얘는 뭐예요? 강한 하락의 흐름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얘는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요 흐름의 기준에서 뻗어나가면은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 얘가 되돌렸을 때 이 25% 구간에서 얘가 이렇게 꺾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또 강한 하락장이 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등하는 흐름에서 얘가 반등했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얘가 이 구간을 넘어서는지 넘어서지 못하는지 그 기준을 보시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금방 시장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지난 대우건설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있어놨던 그런 흐름인데, 자 주가가요. 자 요게 저점에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쭉 상승을 해요. 자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눌려요. 살짝 눌립니다. 근데 요 살짝 눌리는 요 과정이 지금 보시면은요. 25% 구간, 33% 구간, 50% 구간 이렇게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얘는 지금 요 조정 구간이 딱 25% 구간입니다. 자, 25% 구간에서 반등이 딱 나오는데 여기서 강한 어떤 슈팅이 이렇게 나와 버리죠. 자, 그러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해 버립니다. 자, 이런 흐름이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야,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이게 아니라 이 힘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따라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랠리가 100% 이상 수익이 더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급등하는 랠리 구간에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아까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조정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런 어떤 구간에서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 거래 대금이 어떻게 돼야 된다? 확 줄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급등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랠리를 우리가 건드려 볼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어떤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3% 되돌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종목들,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우리가 살짝 눌리는데 이 구간이 이 상승폭에 대해서 33%를 이제 사실 이렇게 살짝 이제 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10,000원에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출발을 해서 20,000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얼마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주가의 상승률은 10,000원입니다. 자, 10,000원에서 3,300원이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주가는 16,700원까지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25% 구간이 얼마였었어요? 17,500원이었죠. 자, 그러면 17,500원을 기다렸는데 얘가 17,500원을 깼네? 그러면은 16,700원까지 한번 지켜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는, 왜? 그 다음 단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에서 얘가 여기서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뭔가 패턴의 흐름이 추세가 전환이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따라가셔도 전혀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33% 되돌림은요. 실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이 딱 나온 다음에 반등을 한다. 자, 사실 이 정도의 우리가 조정을 가장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우리가 흔히 눌림목 매매 구간에서 가장 적소, 정말 핵심 체크 포인트를 찾는 그런 어떤 비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내냐. 자, 결국에는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 나갈 수도 있는 구간. 왜냐하면 여기서 25%에서도 조금씩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되돌리는 흐름이 뭔가 내가 조금 석연치 않다,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조금씩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려가시는 분할 매수 구간 후보로 삼으실 수 있다. 중요한 거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어떤 눌림목 구간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자, 거래량,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눌렸다고 해갖고 무조건 그 비율에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 비율에서 이 거래 대금이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얘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상한가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이 되돌림의 비율이 있었느냐. 자, 주가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주가가 여기서 살짝 되돌립니다. 자, 그런데 이 되돌림의 이 비율 구간이 여기서 보면은 33%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강한 슈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요 되돌림의 비율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탈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눌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거래 대금이 빵 이렇게 터졌어요. 자, 그러면은 요만큼 눌렸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눌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50% 되돌림이라는 거는 과연 어떤 구간이냐? 자, 50%라는 거는 거의 주가의 상승분의 절반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시장에서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짜리 주가가 지금 2만 원이 됐어요. 100%가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얘가 여기서 지금 50%를 그냥 되돌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1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100%인데 50%가 날아갔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좀 마음이 좀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 고점에서 이 주가를 딱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은 이 50% 되돌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딱 절반을 되돌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절반을 되돌리는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은요, 요 50%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면은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 하락의 어떤 그 골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이 거의 소멸되어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장이 이런 흐름과 지금 너무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흐름도 마찬가지겠지만 50% 되돌림 구간에서도 우리가 상승 추세만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으면은 시장은 또 강하게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OCI 홀딩스의 어떤 이 흐름의 구간에서도 보시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뭐 짧은 구간이기는 하지만 살짝 올렸다가 눌리는 요 구간이 전체 상승분의 50%가 눌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반등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다시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추세 흐름이 더 슈팅의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 우리가 눌림 구간에서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때요? 거래 대금이 확 줄어 있죠. 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시황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저희 코스피 시장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월봉 차트 지금 이 바닥 아래 저점에서 강하게 상승해 오면서 지금 고점 대비 이 구간이 딱 정확하게 거의 한 50% 구간 지금 되돌림이 왔습니다. 자, 고점 대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 랠리가 시작했던 이 구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요 하락의 어떤 범위, 큰 장대 음봉이 내려왔지만 지금 거래 대금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자, 거래량 거래 대금의 흐름이 눌려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흐름이 폭락의 기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지금이 더 강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전혀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갖고 앞으로 내일 또 이어질 시장을 대비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단 자막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꼭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21시 라이브 방송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교육 필참입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하신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꼭 필참해야 되는 라이브 방송 휴대폰 카메라 챙겨주시고요. 카메라로 하단 자막 잘 활용해 주시면요. 라이브 방송 필참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만 나눠드리는 비밀 교육 자료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알찬 모습으로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